어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화두는 주 69시간 개편안 논란이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진위가 왜곡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 69시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 60시간을 상한으로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희망 근무 시간은 20대가 주 35시간, 30대는 36.3시간, 50대도 주 3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 8시간 미만의 노동인 건데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과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지금 있는 휴가제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하소연도 잇따랐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20대 직장인 중 법정 의무휴가 15일을 모두 썼다는 응답자가 전체 10%도 되지 않았고 절반 이상은 6일 미만의 휴가를 썼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연체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사회라는 것이고 특히 노동약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20대나 비정규직 이런 분들은 더더욱 노동시간 개편에 앞서 직장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앞서 한 달 휴가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실제로는 연차도 잘 못 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사가 국책기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정부 예산을 받아서 정책 연구를 진행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자료를 보면요. 2021년 기준으로 직장인은 평균 17일 정도 연차가 있지만 사용한 건 11.63일, 그러니까 5일 이상은 못 쓴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속일수가 쌓일수록 연차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있을까 싶었는데요. 20대부터 50대까지 11일 정도로 차이가 거의 없는 걸 보면 직장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1년 동안 2주일을 채 못 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조사에서 몇 시간 일하고 싶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네, 직장인들에게 일주일에 얼마나 근무하고 싶은지 물어봤더니 40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니까 주 5일 기준으로 하면 추가 근무 없이 딱 그 정도, 예. 오히려 그보다 적게 일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연령대별로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흔히 MZ세대로 불리는 20대는 35시간, 30대는 36시간, 40대는 37시간, 50대는 38시간을 근무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주 69시간제 보완을 지시하면서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잘 들어보라고 주문했잖아요. 예. 그 MZ세대 인식과 관련해 정부의 다른 용역 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그 요즘 청년층이 직장을 구할 때 제일 고려한 게 뭐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월급 아닐까요? 저도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청년층은 일과 여가의 균형 정도. 그러니까 워라밸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예. 그 다음 순서가 임금이었고요. 워라밸이 1번, 임금이 2번이라는 응답은 2021년보다 2022년에 더 뚜렷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앞서 조사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물어본 거니까 아무래도 적게 일하고 싶을 테지만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말인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주 69시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 실장은 주 단위로 묶여있는 근로시간을 월부터 연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해서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 건데 특정 숫자만 부각돼서 안타깝다. 이런 취지로 설명했는데요. 예. 여당은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를 향해 이번엔 실수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애둘러 전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취지와 다르게 자칫 다른 부분이 확대되어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책의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을 상한 캡으로 제시한 만큼 시간은 일단 50시간대로 바뀔 텐데 이렇게 되면 주 69시간 발표 때 일제히 환영했던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되고요. 예. 또 60시간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래도 길다고 받아친 청년층도 만족할지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여러 직군, 여러 계층 이야기를 쭉 듣고 재입법 예고까지 염두에서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한 건 노동자들이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IT 업계를 중심으로 한 MZ 노동자들의 반응은 정부 기대와 달랐습니다.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회사 상황에서 몰아쉬는 게 가능하냐는 회의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발표 때문에 자칫 또다시 과로사나 과로사살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우리 IT 업계에 반복될까 봐. 이에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 모두 최대 근로시간의 대폭 수정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다음 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자청했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다만 원점 재검토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큰 틀은 유지하는 방향에서 세부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을 모르는 엇박자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모두 국민 삶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 행정일 뿐입니다. 여당은 오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개발직 4년 차인 정모 씨는 주 52시간제인 지금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땐 근무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일정을 맞추기 위한 추가 연장 근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비일비재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깜깜할 때 나와서 깜깜할 때 들어가는.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단 말을 들었을 땐 우려부터 앞섰습니다. 바쁠 때는 몰아서 일을 시킬 수 있지만은 33일 쉬겠다고 했을 때 용납할 수 있는 사측이 과연 얼마나 될지.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가장 많이 나온 반응은 정 씨처럼 그게 되겠느냐였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일하다 과로사하라는 말 등의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운영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MZ세대는 다르다며 청년층을 타겟팅해 관련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했지만 MZ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 MZ세대들이 크게 반발하자 추진 동력이 떨어졌고 손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69시간제 자체가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기하는 과로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 총량 자체가 대폭 수정이 돼야 된다, 하향돼야 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비현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면서도 각계각층과 소통하겠다고 몸을 숙였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주 69시간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우에 따라 전면 백지화가 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일단 이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일주일에 69시간씩 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매일 14시간씩 일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네, 이게 사실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주 52시간 체제니까 기본 40시간의 연장 근로 시간이 일주에 1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 일주일로 묶인 연장 근로의 단위 기간을 1개월, 3개월, 6개월, 또 1년으로 다양하게 관리를 해서 실제 일하는 전체 시간이 전보다는 늘지 않게 조정을 할 방침입니다. 만약 연장 근로 시간의 관리 단위를 1개월로 정했을 경우에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은 총 52시간인데요. 첫 주에 69시간, 또 둘째 주에 63시간을 일을 했다면 이미 연장 근로 29시간, 또 23시간, 총 52시간을 꽉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셋째, 넷째 주에는 야근 없이 칼퇴를 해야 합니다. 이러면 몇 달씩 매주 69시간이나 일하는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장 근로 시간의 단위 기간을 분기, 반기, 또 1년으로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분기로 하게 되면 연장 근로 총량은 140시간, 1년으로 하면 440시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 한두 달가량은 매주 60시간 넘게 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만 산업재해법상 과로의 기준을 4주 평균 64시간 이상 근로한 대로 돼 있거든요. 이 때문에 주 69시간씩 일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특정 4주 동안 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이 몰아서 일을 하면 그 다음 달은 좀 더 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연장 근로 시간을 모아서 휴가처럼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추진합니다. 지금은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1.5시간의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 1.5시간의 임금 또는 1.5시간의 휴가 시간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야근하게 되면 1.5시간의 휴가 시간을 받을 수 있으니 총 3시간의 휴가 시간이 저축이 되는 겁니다. 이 저축 휴가 그리고 연차 휴가를 붙이게 되면 약 한 달간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달간 휴가를 가는 게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이 제도가 좀 자리를 잡으려면 눈치를 안 보고 휴가를 가는 이 문화가 좀 먼저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도 사실 눈치가 보여서 좀 연차를 다 못 쓰는 근로자들도 많고요.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 인력이 없는데 한 달 휴가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 많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 제도도 필요한데요. 지금은 직원이 실제 몇 시간을 일했는지 이 회사가 기록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이 때문에 특히 포괄임금제를 쓰는 회사는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 상관없이 고정된 수당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는 게 바로 정부의 인식입니다.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이제는 공짜로 일하는 경우가 없도록 근로시간부터 제대로 적고 또 회사에서 근태 일지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이달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한 달씩 몰아신다는 이런 경우에는 혹시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우려 분명히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주 4일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몰아서 몇 달 한 뒤에 연장 근로를 더 할 수 없어서 이후 주 40시간을 4일로 쪼개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전체로 따지면 일하는 시간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월급이 총량이 줄지는 않고요. 다만 저축휴가 같은 경우에는 돈 대신 쉬는 걸 택하게 되는 거니까 근로자 선택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현실적으로 곧바로 도입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정확히 좀 언제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여름쯤에 국회에 개정안을 내고 또 올해 안에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단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죽기 직전까지 일시키는 걸 허용하고 또 과로산재는 인정받지 않는 길을 정부가 제시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정치권에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동계약이라고 규정 짓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서 사실 정부 원안대로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